안녕하세요. 인생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돈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과 돈에 대한 느낌에 따라서 돈의 흐름은 유동적으로 변화합니다. 돈은 고정되지 않는 하나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은 돈이 당신에게 쉽게 오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돈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쉽게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로 2억이라는 빚을 가졌던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을 알려드릴 것인데요.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돈 사용 설명서, 돈을 웃게 하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으로 돈을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 돈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돈을 사랑하라. 나는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을 때 지금의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그리고 아내는 나의 프로포즈를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받아주었다. 사실 아내는 돈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2억 원의 빚이 있는 남자를 만나면서 돈 걱정을 하지 않았다니 어떤 의미에서는 배짱이 두둑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우주에 주문을 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내를 만날 때부터 이 사람에게 절대로 돈 걱정을 시키지 않겠다 라고 결심했다. 이것이 우주로 보낼 주문이 되어 아내는 전혀 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결혼한 이후에도 가계부 관리는 내가 담당했고, 불안한 요소는 아내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또 아무리 빚이 많다고 해도 필요 이상으로 절약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아내는 아이가 생긴 이후 나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말하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을 시기였다. 나는 물론 당연하지 라고 말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쯤에 둘이 호프 집에서 맥주를 기울이며 데이트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돈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맛있는 꼬치 요리에 맥주를 마실 수 있으니까. 그렇지. 돈은 정말 좋은 거야.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다. 아무리 빚이 있어도 우리는 늘 돈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 말로 표현했다. 마음에 드는 운동 하나, 옷을 찾아보기 위해 아울렛에 갔을 때는 아내에게 얼마까지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반드시 가격은 보지 말고 마음에 드는 것을 사 라고 말했다. 그래야 돈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 물건의 대금이 되어주니까. 어쨌든 아내와 돈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아내와 돈님이 기뻐하면 그것은 나의 자신감으로도 연결된다. 모든 것은 내가 우주에 보낸 이 사람에게 절대로 돈 걱정은 시키지 않겠다 라는 주문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졌다. 우리 부부는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돈은 정말 좋은 거야 라는 말을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나의 금전운을 향상시키는 말버릇 중에 하나인 돈은 좋은 거야, 고마운 존재야 라는 말이 여기에서 탄생했다.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돈에 애정을 기울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를 대상으로 고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돈은 정말 좋은 거야 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돈에 대한 사랑은 능동적인 것이다.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사랑해야 한다. 내가 평소에 전하고 있는 선불의 법칙과 같다. 우선 이쪽에서 사랑을 발견해서 감사해야 한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돈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돈에 의해 받고 있는 혜택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돈이 있으니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시원한 방에서 지낼 수 있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만약 현실적인 상황이 이조차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도 돈이 있어서 도움을 받은 일 쪽으로 눈을 돌리고 아, 돈은 역시 좋은 거야. 고마운 존재야. 라고 느껴보아야 한다. 돈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긍정적인 감각으로 돈과 관계를 맺는 비결 한 가지를 말해주겠다. 바로 돈이 들어오는 말버릇, 짤랑짤랑이다. 내키지 않은 일이나 힘든 작업, 또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자신의 우주은행에 돈이 저금되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짤랑짤랑하고 중얼거리면 어느 틈에 돈이 쌓이고 쌓여서 다양한 형태로 당신에게 돌아온다. 아무리 작은 행동도 우주은행에 저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노력은 언젠가 보답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워하면서 돈을 원망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아무리 가혹한 상황이라도 미래의 풍요로움이나 즐거움을 이미지화하고 미소를 잃지 않으며 우주은행에 지속적으로 저금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짤랑짤랑이라는 기분 좋은 소리를 길동무 삼아 눈앞의 일들을 하나하나 긍정적으로 쌓아나가자. 두 번째, 돈이 안겨준 행복을 다시 음미하라. 나는 돈을 사용하면 그 금액을 수첩에 기입한다.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에는 통장에 찍힌 인출 금액 옆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려고 인출을 했는지 용도를 기입한다. 정말 세밀한데요. 빚을 지고 있던 시절의 버릇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사실 이것은 나의 소중한 돈님이 무엇을 대신해 주었는지 기억해서 나중의 추억으로 즐기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그만둘 수 없는 습관이다. 아, 이때 사용한 4만 원은 아내와의 점심 식사 비용으로 사용했구나. 그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돈님, 감사합니다. 그래, 이날 인출한 20만 원은 멋진 운동화가 되어 주었어. 돈님, 멋진 경험을 하게 해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첩이나 통장을 펼칠 때마다 몇 번이나 추억을 떠올리고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한다. 이상하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어라?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카드 할부금 때문에 내가 필사적으로 일해서 번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정말 힘드네. 통장을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거기에 사용된 돈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 힘들게 찾아주었더니 내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다니 정말 슬픈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돈을 사용한 상황을 기억해내고 몇 번이나 정말 고마웠어. 돈을 정말 값지게 사용했어. 돈은 고마운 존재야. 라고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는 사람에게 돈님들은 모이고 싶어 한다. 돈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면 돈을 써서 즐거웠던 기억을 만들고 그것을 몇 번이나 되새겨야 한다. 돈님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물하여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돈님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물한다고 말하면
하지만 그건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돈을 사용해서 즐거웠던 일을 반복해서 곱씹어 보는 버릇은 2억 원의 빚이 있던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돈이면 발포주를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1,000원이면 꼬치구이 1개를 살 수 있어. 주인에게 양념 좀 듬뿍 달라고 해서 그 양념에 밥을 비벼 먹는다면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야. 멋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1,000원아, 정말 고마워. 이런 식이었고 그것을 몇 번이나 기억해내고 즐겼다. 지금도 그 시절과 마찬가지로 돈과 관련된 행복한 기억을 매일 머릿속에 떠올리고 미소를 짓는다. 그렇다. 빚더미에 깔려있던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돈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뒤에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돈이 있어서 행복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몇 번이나 그 행복감을 음미한다. 기억은 재체험이다. 우주에서는 현실과 기억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돈이 안겨준 행복을 몇 번이나 기억해내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돈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돈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언젠가 돈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 노후에 돈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만 한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으면 당사자인 돈님은 그 사람 곁을 떠나버린다. 최근에 자주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아이를 키울 때의 감각과 비슷하다. 늘 우리 아이 괜찮을까? 하고 자녀를 걱정하고 부모의 생각대로 자라기를 바라면 아이는 그에 반발하거나 부모가 믿어주지 않는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점차 자신감과 자유를 잃어간다. 아이를 걱정하는 것보다 그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해야 한다. 조용히 지켜봐주면 신기하게도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을 느끼고 자신 있게 살아간다. 돈을 사랑하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다. 돈은 신뢰를 받아야 힘을 발휘하는 존재다. 돈에 대해 늘 돈에는 나쁜 경험이 있어서 어차피 내게는 와주지 않을 텐데 하고 불신감만 가지고 있으면 돈은 이 사람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느낀다. 그렇게 되면 돈이 갖추고 있는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돈이 있는 사람이란 돈이 들어온 이후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인생과 돈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게 되고 한층 더 돈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가기 때문에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네 번째, 돈의 성격은 이미징에 의해 결정된다. 당신이 돈은 이러저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당신의 우주에서 돈의 성격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돈은 배신을 낳는 무서운 존재야. 돈과는 절대 친해지면 안 돼. 나라면 절대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을 테지만 당신의 우주에 존재하는 돈을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의인화한다면 정말로 당신 인생에서 돈은 사기나 저지르고 다니는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반대로 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돈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최고의 존재야. 돈은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야.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의 우주에 존재하는 돈은 성실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존재가 된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이미징한 성격을 가진 돈들과 함께 살아왔다. 사기꾼이나 조직폭력배 같은 돈과 연결되어 온 사람은 늘 속거나 쫓기는 식으로 돈 때문에 좋지 않은 경험을 해왔을 것이다. 빚을 지고 있던 시절의 나에게 돈은 악덕 사채업자였다. 지금은 천사 같은 존재지만 반대로 당신이 키다리 아저씨 같은 돈들과 항상 교류를 해왔다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돈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보호를 받으며 필요할 때마다 돈이 들어와 당신을 뒷받침해주는 인생을 걸어왔을 것이다. 어떤 성격의 돈님과 함께 할 것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앞으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우선 이 지구상에서 인연을 맺은 돈님을 당신이 가장 사랑하거나 신뢰하는 누군가로 치환해보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찾아와 도움을 줄 것 같은 영화의 주인공으로 생각해도 좋고, 어린 시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을 들어주었던 상냥하고 따뜻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로 생각해도 좋다. 세계적인 갑부나 글로벌 기업 CEO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라도 달려갈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떤 소원이든 말해봐. 내년에 체인점을 열고 싶다고? 내가 이루어줄게. 우린 파트너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당신에게 들어오는 돈님에게 대입한다. 당신의 입장에서 돈의 성격을 정하는 것이다. 돈에 대해서 이미징을 하는 것이다. 그런 뒤에 어떻게 하냐고? 매일 돈님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우선 전기요금, 식비 등등 매일 돈이 당신에게 안겨주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위대한 돈의 신 같은 존재가 당신의 돈에 깃들어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히어로처럼 나타나 도와준다고 항상 의식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한 대로 열심히 움직이는 돈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